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 교재 15쪽에 법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학과 1학년에서, 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서 이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법의 이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그리고 과거에 대학생 때 이걸 배우면서 헌법 수업, 다른 법학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 배우면서 교수님이 법의 이념 세 가지를 가지고 거의 중간고사 때까지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때는 좀 막연히 외웠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니까, 자, 1번 정의, 2번 합 목적성, 3번 법적 안정성 외웠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근 20년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거든요. 20년 뒤에 딱 이 법을 다시 보면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왜 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지금 법의 이제 이념, 반괄호 2번에 있습니다. 법의 이념은 목적, 정신, 취지를 말하고 법 해석을 하려면 법의 이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법이란 법 이념을 실천할 때 존재한다. 자, 독일의 법학자, 아주 유명한 법학자 라드부르흐라는 법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법학자가 봤을 때는 법의 이념은 세 가지다. 첫째, 정의, 저스티스. 두 번째, 합 목적성. 자,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것. 합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성격입니다. 세 번째, 법적 안정성.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 가지.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각각 얘기하기 전에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학자, 이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던 중세시대, 서양의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왕도 있고 황제도 있고 막 귀족들이 막 있잖아요. 노예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팔리는 존재잖아요. 뭐 얼마에 저 노예를 사겠다 이거잖아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예요. 자, 이게 아무나 잡고 뭐 죽였다 살렸다 이러는 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 지금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왕이 마음대로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어디 감옥에 가둬라, 뭐 어디 쫓아내라, 비일비재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중세사회는요. 그러니 이 법학자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이 법학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법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요. 야, 이게 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스티스, 정의에 맞게 하자. 자, 이게 일단 불평등을 없애고,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없애고,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거래할 때는 요런 기준에 따라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은 뭐 내가 돈을 줬니 많이 해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때에 따라서는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법은, 자, 정의 안에 있는 공평, 형평, 분배, 뭐 이런 거요. 전부 정의예요. 이거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이해되셨을 거라고 봐요. 당시에 엉망진창인 사회생활을 좀 보셔야 돼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의 위대한 사람들 빼고 절대 다수의 평민과 노예들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잘 먹고 살았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지금처럼 교육을 잘 받아서 말도 하고 글도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됐겠냐. 그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 정의, 법의 목적, 법은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 그 정의 안에는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분배도 있고 계약도 있고 이것저것 딱 사회를, 자, 질서 있게 하는, 자, 체계적으로, 자,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다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16쪽, 17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목적성에, 자, 목적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미국이라는 국가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되고. 자, 또 이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이념은, 모든 교육의 절대 이념이 있어요. 우리는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에요. 이거는 뭐 남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에서는 교육의 절대 불변의 가치는 홍익인간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게 수많은 교육에 관련된 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조차도 제가 볼 때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이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민이라 그러죠. 자, 백성들을 구제하자. 재민이죠. 이건 뭐 불변의 진리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맞게 각종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한목적성이에요. 이게 한목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안전성은 과거의 서양에, 자, 중세 서양에 이 철학자가 얘기했을 때는, 이 법학자가 얘기했을 때는 이게 맨날 왕이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기분 다르고 몇 개를 뒤면은 뭐 법을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바꾸고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말로 바꾸지 말라고. 다 써라. 다 써서 좀 의논을 한 다음에 좀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너는 죽어라, 뭐 너 이리 끌고 와라, 야 저 뭐 돈 주지 마, 뺏어라, 그게 아니라 안 바꿔야, 임의대로 안 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법적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마라. 특히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우리 그 당시 백성들이 뭘 알겠냐. 누가 말하면은 다 그게 맞습니다. 또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게 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조선 왕조실록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사람들의 이 여론이 갈대와 같기 때문에 이렇다가 저랬다가 갈대와 같기 때문에 이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민심이 이게 민심이 다 뒤바뀐다는 얘기를 그때도 해요. 그래서 뭐를 좀 만들거나 바꾸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들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곳곳에 등장해요. 이게 뭐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법학자의 라드 브루라는 이 법 철학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교재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뭐 얘기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지금 중세시대 때 철학자가 살았던 때 배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서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중국에 이제 예전에 뭐 송나라 명나라 때 마찬가지죠. 이래라 저래라 해서 갑자기 뭐 아침에 뭘 하라고 했는데 저녁 되니까 갑자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안정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법을 만들어라. 목적과 법이 다르면 안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의 실현. 아무렇게나 사람 그냥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러지 말고, 자, 형법, 민법, 상법, 이제 그때 당시에 무역, 뭐 실크로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 사고 파는 거. 자, 이것도 다 나름대로에 맞게, 자, 공평, 형평, 정의, 분배, 이거를 다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법의 이념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외우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서양 역사도 대체로 마찬가지,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대체로 마찬가지. 자, 중국과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법의 이념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